자녀 페이지요. 40 페이지는요. 표현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표현대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표현대리하고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왜 하나는 표현대리라고 왜 하나는 무권대리라고 하냐 이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약간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설명하고 나면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근데 설명할 때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원래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요, 세뇌교육이라고요. 북한에서 세뇌교육 봐봐요. 자꾸 쉽다 하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요, 민법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중사법이 제일 어렵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유권대리는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고요. 플러스 뭘 한다? 현명을 하잖아요. 자,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요. 그런데 뭐는 한다? 현명은 하잖아요. 현명. 여기 표현대리는요, 뭐는 없어요? 대리권은 없고요. 뭐는 한다? 현명을 한다. 현명,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잘 봐봐요. 여기 지금 현명인데 두 개 다 똑같죠. 무권대. 여기 두 개는요, 둘 다 대리권이 없죠.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붙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이게 묻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말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고요. 여기 현명을 하는데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게 붙어. 자,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자,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125조를 보는데요.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요. 그럼 여기 대리권, 수요가 있고요. 여기 표시가 있고 표현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하고 똑같아요? 무권대리하고 똑같잖아요. 무권대리하고요. 대리권, 수요는 뭐죠?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이렇게요. 의사표시 이렇게. 대리권, 수요, 표시죠. 표시는 뭐다? 표시는 통지하는 거죠. 통지는요,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그냥 뭐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것은 뭐란다?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에요, 뭐가 나온다? 대리권 수요까지만 쓰면은 의사표시예요. 알겠죠? 표시까지 쓰면은 그것은 준법률행위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러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권 수요, 그러면 의사표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 그럼 뭐다? 준법률행위가 돼요. 그러면 항상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니까 일단 뭐가 무조건 없어야 돼요? 대리권이 없어야 돼.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준 거예요. 수요를 안 했어. 대리권 수요를 했다고 했잖아요. 갑이요, 을한테요, 대리권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을이 병하고요, 뭘 한다? 갑이요, 병한테 뭘 한다? 표시한 거예요. 뭐라고요?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어. 이렇게 병한테 알려준 거예요. 대리권 안 줘놓고 대리권 줬다고 알린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병이 그걸 믿고.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갑이 지금 잘못했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요, 원래 무권대리는 뭐죠?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런데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잘못 없어요.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잘못 없다고요? 그럼 본인 책임 안 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권 주지도 않고 대리권 줬다고 병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병이 을을 쳐다보니까 병은 을이요, 유권대리처럼 보여요? 무권대리처럼 보여요? 그것을 표현대리라고. 겉으로 나타나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걸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리권이 있는데 없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요. 첫 번째,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해요. 본인의 귀책사유 이렇게. 본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의 귀책사유. 본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지했죠? 상대방한테 통지했죠? 그래서 여기 본인의 잘못이 있고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예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신뢰 보호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돼. 현명.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현명이에요. 현명은 뭐가 현명이라고 그랬죠? 현명은 뭐가 현명이에요? 오케이. 본인을 위한다는, 이건 암기해야 돼요. 표시. 다른 말로 대리 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그래서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 상대방 신뢰. 누구의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보면, 그러면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없잖아요. 본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이거 무권대리와 다르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 그럼 책임지 안 져.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해줘.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러면 본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귀책이 없죠? 본인의 귀책이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그걸 믿었죠. 누가? 본인이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믿었단 말은 상대방은 대리의리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리인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뭐가 있어요?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 알죠? 이것을 뭐란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상대방이요,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요,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리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본인의 잘못과 상대방의 기책,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무권대리하고 표현들의 차이점이고요. 이것은 공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갑이 있고 이게 병이 있고 을인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줬는데요, 이 을이요, 우리 문서를 위조해가지고요, 문서를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했어. 자신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했어. 매매를 했어. 그럼 봐봐, 갑일한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을이요,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병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내 앞으로 지금 이 집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를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구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나는 누구다? 매도인은 누구다? 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다, 을. 알겠죠? 갑의 대리인 을 이게 아니고 누구다? 을. 그래서 저는 뭐라 한다? 문서를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 그래서 뭐를 할 수 없다? 현명을 할 수 없다. 표현들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이 현명이란 말은. 그러니까 현명은 딱 두 가지로 나와. 지금 문서를 위조해 자기 자신 앞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한 경우 현명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는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없다.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다. 대리 행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거기요. 성립요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죠? 대리인이 위임장을 유지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상대방의 신뢰보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니까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하냐? 직접 상대방만, 직접 동그라미,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해. 본인은 뭘 해야 돼요? 추인을 해야 돼요. 본인은 절대로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누구만 주장한다?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해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직접 상대방만 이런 말이 나온 것은 표현대리하고요, 나중에 치소에서 그 말이 나와. 치소를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만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신뢰보는 뭐다?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죠. 언제 기준으로? 대리 행위시.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우리가 125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하고요, 125조하고 126조에서는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봐봐, 우리가 대리에서 다른 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 대리에서는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했죠. 3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125조 126조 129조가 뭐다?
현 대리다. 이것을 암기하라고 했죠. 자, 표현 대리의 공통적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자, 표현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상대방에게 과실 동그라미, 과실이 있어도 과실 상계 박스에 과실 상계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말할 수 없다. 경감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과실 상계를 언제 만다? 채무불행이나 불법 행위에서만 적용한다. 채무불행과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그러면 과실 상계 박스 했어요. 자, 과실 상계 안 되니까 표현들이 안 돼요. 또 써 거기다가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 시, 원상 회복 시, 계약 해제로 원상 회복 시 과실 상계 X. 계약을 해지할 때 원상 회복 안 돼요. 과실 상계는 채무 불행하고 어디에만 불법 행위에서만 과실 상계. 그러니까요, 표현들에서는 절대로 과실 상계란 말이 나오지 않아. 표현들은 불법 행위 아니야. 아까 우리 말했죠. 불법 행위는 대리 자체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표현들에는 불법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과실 상계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써요. 가리고 닫고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귀속한다, 이 말이죠. 대리 효과 귀속.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죠? 무권 대리죠. 그래서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유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알겠죠?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무권 대리 책임 주장 안 돼요. 왜요? 원래 여러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본인 책임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 대리는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대리라는 것은 일단 무권 대리에 속하죠? 그러니까 뭐를 먼저 주장해야 돼요? 표현 대리를 먼저 주장을 해. 그 다음에 니은은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무효 동그라미. 우리가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면 모두가 무효가 돼. 그래서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바로 밑에도 똑같아. 니을 미음은 똑같아.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예요. 무효. 그 위에도 바로 무효. 이건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무효란 말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인데 표현 대리만 성립한다, 이건 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사자 행위 있죠, 사자. 그 다음에 써봐. 그 다음에 뭐죠? 3번이라고 써봐, 3번. 3번이요, 사자 행위. 아까 우리 사자 행위가 전달 기간이 있고 표시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표시 기간에서 사자의 경우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 가능, 이렇게. 사자 행위는 표현 대리 성립 가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먼저 보냐면 129조가 먼저 나왔는데, 왜냐면 칸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오른쪽 125조를 먼저 봐. 125조 먼저 봤어요? 거기 뭐라 나오죠? 제3자에 대하여. 항상 이런 봐봐.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에서 표현들에서 제3자 나오죠. 제3자 동그라미. 항상 여기서 제3자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상대방을 얘기해. 상대방, 직접 상대방, 병을 얘기해. 항상 우리가 표현들에서 제3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을 얘기해. 왜 그러냐? 봐봐. 표현들은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로 한다? 상대방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 쓴다? 제3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상대방에 대하여, 이 말이죠. 타인에게, 타인이 누구죠? 타인이 누구예요? 표현 대리인.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이죠. 지금 쓰고 있죠. 제3자는 상대방이고 타인은 표현 대리고 수여한 자는 본인이고. 알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 누구예요? 표현 대리인과
제3자가 누구예요? 상대방.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불법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이요,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줄과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 책임 X 이 말이죠. 본인 책임 X 이꼴 표현 대리 X.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히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자 125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잖아요. 125조. 125조가 무슨 표현 대리라고요? 대리권 수여 표시. 근데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럼 봐요. 병이 있고 여기서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리권 했어 안 했어? 현재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왜요?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책임진다고 했어 안 진다고 했어요 지금? 안 진다고 했죠. 아니 법조문 봐봐.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죠. 악이나 과실이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대리는 무슨 대리만 되죠? 임의 대리만 돼. 그러니까 복대리는 아까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돼야 안 돼요? 왜 법정 대리 안 되죠? 임의 대리, 왜 임의 대리만 되죠? 그게 중요해. 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무슨 대리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무슨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가 반드시 되니까. 법정 대리는 뭐죠?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대리는 대리권 수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써봐. 친권자 X, 후견인 X. 친권자나 후견인이 125조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권자고 후견인이 나오면 안 돼. 지금 됐나요? 자, 1번 대리권 수여죠? 그럼 대리권 수여는 뭐다?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사실상 용태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 줄 거봐. 그러면 사실상 용태가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어. 근데 을이요, 자기가 마치 내 대리인 것처럼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내가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걔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묵인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내가 대리권 수여한 것으로 착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용태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용태. 이러면요, 글 봐봐. 글로 된 거 봐봐. 글로 된 건. 자, 저기 보면 125조 표현대라고 나와 있나요? 오른쪽 칸. 밑에 49페이지 오른쪽 칸에 1, 2, 3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 여부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어? 자, 거기에서 디귿 봐봐. 디귿을 보면 뭐라 나왔죠? 어떤 사람이 대리권의 외양이 뭐죠? 겉모습이죠?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고 방임.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사실상 용태의 경우도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예요. 원래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기억하고 니은만 지금까지 시험 나왔어요. 특히 니은.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했다. 그럼 봐봐, 여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중기업 같은 데 보면 가장 잘 나오죠.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요. 마치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건 아닌데 명함을 하나 파준 거예요. 명함을 하나 파줘가지고 이 사람이요, 뭐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요, 나이가요 40대까지는 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중개 보조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명함에 뭐라 나와요? 남자는 부장이고 여자는 실장이에요. 그거 왜 그러죠? 아무튼요, 여자는 실장이라고 남자는 부장이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50대면요 이사예요. 알겠죠? 명함이. 중개업소는 왜 처음부터 그냥 이사형 부장밖에 없어요. 과장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부장이나 이사 명함을 딱 줬잖아요. 그럼 이 상대방이 이 사람 명함을 딱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중개사무소에 이 사람이 대단한 지위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하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원래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대리권이 주었다고 추측해서 판단할 수 있는,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이 뭐죠? 부장님, 이사님 이 말이죠. 명칭의 사용을 승낙무기란 경우는 대리권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리권을 안 줬지만 명함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3번 디귿은요, 그 말이 아니죠. 대리권도 주지 않고 명함도 주지 않았는데 저놈이 자꾸 내 대리인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우리 집 물건 어떻게 팔아보려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내가 알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것을 뭐란다? 사실상 용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림 봐봐요.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는 뭐죠? 여러분, 대리권 수요하고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봐. 1번은 대리권 수요고, 아까 좀 대리권 수요하고 수요의 표시하고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리권 수요는 뭐다? 단독행위고 의사표시고 분료식이고 비출연행위고, 이것은 무슨 대리에 한한다? 임의 대리에 한한다. 그런데 대리권 수요 표시는 알린다, 통지다, 준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법정에서 제3자는 누구만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만 의미한다.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뭐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실상 용태는 그 위에 있으니까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신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했다. 납세 번호증 들어봐. 세금 낼 때 세금이나 써봐. 세금은 어디다 내죠? 세무서에 내죠. 이것은 사법이에요, 공법상행이에요? 공법상행이니까 대리권 수요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 이 말이죠. 알겠죠?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를요, 우리가 이제 125조를 아는 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자, 이제 126조요. 원래는 여러분요, 126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표현 대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126조. 126조는 뭐냐면 권한을 넘은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요. 그러면 이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대리 권한이라고 그래요. 대리 권한이요. 그럼 우리는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죠.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무권 대리죠. 그럼 무권 대리인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그럼 무권 대리예요. 알겠죠? 여기 대리 권한이 있잖아요. 대리 권한이 있어도 무권 대리. 왜 그러죠? 자, 이거 봐봐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요.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아까 우리 혹시 기억나나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벗어나면 대리인이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1억을 빌려라고 했는데 정말로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이건 범인이죠. 범인이니까 누가?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렸다. 이면 3억을 빌렸다. 그럼 1억은 대리권의 범인이죠. 범인이니까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죠. 당연히 누가 책임져? 3억 중에서 1억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가 더 뛰어났죠? 2억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권한이 얼마다? 1억인데 얼마를 더 빌렸죠? 2억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넘은 것이 무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건 무권 대리는 어떡하죠? 세 가지로 나누죠. 무권 대리,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지죠. 무권 대리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무권 대리가 무슨 대리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무효니까 원래 대리인이 책임을 져. 무권 대리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가 어떻게 표현 대리가 되죠? 어떻게 표현 대리가 돼?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저기가 있어야죠. 본인의 기책 사유, 상대방의 신뢰 보호,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현명. 아니 했잖아요. 세 개 성립 요건. 본인의 기책 사유,
상대방의 신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걸 다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한 번에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자, 묵건대리가 표현대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 딱 이 한마디.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다? 선이 뭐가시, 선이 뭐가시. 이 한마디만 딱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죠. 표현대리를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결론은 간단하다고. 뭐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에요? 묵건대리. 묵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하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본인의 잘못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요, 돈을 빌려오라고 하려면 1억이라고 딱 쓰지. 위임장에 뭐라고 썼냐? 담보대출에 관한 건 이렇게만 딱 해놓고, 알겠죠? 그래서 담보물, 이렇게 담보 목적물 그래가지고 100-1번지 이것만 딱 써놓고 얼마라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건값이 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이면 적어도 우리가요 50%만 잡아도 5억까지는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로는 을한테 가서 1억 빌려오라고 말을 했거든요. 말을. 근데 얘가 가가지고 3억을 빌려오라고 그래.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근장을 잡을 때, 아니 이게요 적어도요 10억짜리니까 5억까지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 근장을요 채권 최고 4억으로 잡고 3억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은행은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3억을 빌릴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믿는데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 지문에서 표현대를 찾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무조건 대리권이 없다가 나와. 대리권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안 돼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대리권이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묵건대리. 상대방이 그것을 뭐라고 해가지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는 선이 무엇이다. 이 말이 꼭 나와.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돼. 그럼 읽지 마. 아니 읽어야 돼. 대리권이 없다 묵건대리. 가운데를 읽지 말라고. 혹시 봐.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나?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또는 선이 무엇이다.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인가. 간단하죠. 대리권이 없다 묵건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묵건대리. 상대방의 선이 무엇이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묵건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표현대리의 주된 목적이니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냐 그게 킨 거예요. 알겠죠? 언제나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 묵건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항상 여러분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 있고 표현 대리. 이 표현 대리란 말은 다른 말로 월권 대리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권한을 넘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만약에 3억을 빌려라고 했는데 3억 빌렸어. 그럼 뭐예요? 유권 대리잖아요. 그런데 이 3억이 권한을 넘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권한을 넘었는지 어떻게 알아? 기준이 얼마를 빌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한이란 말,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이것을 넘었을 때 표현대리.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여기요 갑이요 자기 집을 5억 원에요. 5억 원에 매도하고 오라고 했어요. 매도. 집 좀 팔고 와라. 5억 원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4억 원에 팔았어. 4억 원에. 5억 원에 팔고 오라고 했는데 4억 원에 팔았어. 권한을 넘었어요? 넘지 않았어요? 넘지? 5억 원에 팔고 오라고 했어. 그럼 봐봐. 만약에 6억 원에 팔았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우리 집을 5억에 팔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을이요 6억 원에 팔고 왔어. 그러면 걔를 몰고요. 걔를 몰고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안 그렇지 않으면 몰고 어디야 노래방 가가지고 술 한잔 대접해야 되겠어요? 6억이야 6억이면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노래방에 집어넣어야 돼? 노래방에 집어넣어야 돼. 4억을 팔고 왔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봐. 5억에 팔아고 그랬는데 4억에 팔았으니까 잘못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5억에 매수, 저 집 좀 사와라. 5억 원에 사와라. 이 인간이 4억에 사온 거예요. 4억에. 그러면 돼 안 돼? 5억 원에 사오라고 했는데 4억 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걔를 몰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노래방에 들어가야 돼요? 노래방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6권이죠. 6권. 6억에 샀어. 6억에 샀어. 4억에 사려는데 6억에 샀어. 용서가 돼 안 돼? 평생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묵건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액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유권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우리가 권한이 낮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액수를 가지고 매도냐 매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잘 팔아오고 싸게 사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싸게 팔고 높게 사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용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권한을 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려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126조는 항상 이렇게 기준이 항상 있어야 돼. 기준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다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 기준이 있으면 무조건 다 표현대리. 기본이 만약 없다, 기준이 없다,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야, 가서 돈 좀 빌려와? 얼마? 몰라. 그런데요, 그래서 모른다 해가지고 내가 2억 빌렸더니 왜 이렇게 많이 빌렸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왜? 기준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이 없다, 뭐냐? 인감 도장만 주죠? 그럼 대리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만, 그럼 대리권 없는 거예요. 그럼 표현대리가 절대 안 돼. 인감 도장만 줬더니 내 이름을 걸고 돈을 빌렸어. 그건 내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인감증명서만 줬더니 내 차를 팔아먹었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본인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다 있고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 뭐죠? 원래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위임장. 이게 가장 기본이죠. 알겠죠? 이 말이 나오면 대리권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뭘 주냐? 여기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등기 권리증 있죠? 권리증 여기 뭐 실무에서는 다 권리증을 하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있죠, 이거 권리증을? 등기 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알겠죠? 등기필 정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집 팔아달라는 대리권이죠.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다른 걸 했다? 무조건 다 표현대리예요. 딸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표현대리. 여기요, 인감만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인감 주면서 특정한 행위가 여기에 붙으면 그건 기본 대리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감도장을 주면서 뭐냐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줬더니 내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감을 주면서, 인감이 특정한 행위가 뭐냐? 예를 들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줬더니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다 뭐가 된다? 뭐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 무조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에서 뭐냐면 여기다 등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대물변제. 봐봐요. 우리가요, 돈을 갚는 거, 변제잖아요. 돈 갚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법상의 일이에요.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죠. 등기를 누가 하죠? 등기를 어디서 하죠? 등기는 국가기관, 어디죠? 등기소죠? 그래서 공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공법상의 행위인데요, 대물변제는 사법상의 행위다 이 말이죠. 하나는 공법, 하나는 사법이죠. 그러니까 종류가 똑같아요, 틀려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유사할 필요가 없고요. 이종 별개라도 무방한 거예요. 이종 별개라도 무방해. 이게요, 시험에 가장 잘 나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표현대리가.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러면요, 125조는 임의대리가 된다고 했어요? 법정대리도 된다고 했어요? 125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되는 거예요? 임의대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126조하고 129조는 법정대리도 돼요. 법정대리. 그런데 이때 법정대리 뭐란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여러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기본 대리권이죠? 항상 이렇게 나와. 시험에 봐봐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상가사 기본이죠? 기본을 넘어, 그러면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대리요. 표현대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야.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부터 이 126조가요, 거의 시험에 126조가 나오니까요. 자, 지금부터 126조 한번 봐봐요. 자, 밑에요 126조죠? 대리인이 권한, 동그라미 권한, 그 권한할 때 권한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에요. 기본 대리권. 왜 동그라미, 왜 그걸 뭐란다? 넘는, 이 말이죠. 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권한, 왜? 그러면 왜? 무권대리죠. 법률 행위란 경우에 제3자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 다음에 주거 정당한 이유, 거기를 박스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퀄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 동그라미, 본인은 책임 동그라미, 책임이 있다, 이렇게. 126조죠. 그럼 봐봐, 기본 대리권, 그러면 표현대로 성립하고 밑에 기본 대리권 X,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본 대리권만 없는 거 찾아봐. 인감 증명서만, 인감 도장만, 만 동그라미만, 증명서만, 인감 도장만, 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위에 봐봐요. 위임장, 그 다음에 또는 대리권 수혜, 이런 말이 나오죠. 인감을 주면서 영업허가, 동업계약 체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표현대로가 성립해. 인감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죠. 그 다음에 인감 주면서 위임장, 등기, 필 정보죠. 표현대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사자도 아까 말했죠.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이 별 하나 돼 있죠. 등기를 뭐다? 공법이죠. 대물 변제를 뭐다? 사법이죠. 사법.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동종의 반대가 이종이고 유사한 반대가 별개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은요. 무슨 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일상가사가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 그래서 126조에서는 일상가사, 그래서 법정대리권이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126조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한 두 장을 옆에 129조. 옆에, 왼쪽에. 왼쪽 맨 밑에 일상가사 먼저 129조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요. 자, 저 129조를 봐요. 129조를 뭐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죠. 대리권 소멸 후, 이렇게. 이건 뭐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기 봐봐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죠. 그러면 대리권이 옛날에 있었어, 없었어? 그 다음에 지금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이죠. 얘가요, 17살짜리예요. 그럼 17살이면 이게 엄마예요. 엄마가 17살 때 엄마가 대리인이죠. 그런데 지금요, 19살이 됐어요.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21살이 됐는데, 애가 21살인데, 엄마가요, 병한테 내가 갑의 어미예요,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후니까, 현재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무권이죠? 상대방은요, 엄마니까, 당연히 아들의 재산은요,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자, 읽어봐요.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죠? 써봐요. 옆에 이퀄하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표현 대리 성립, 이렇게. 자, 1번. 대리권은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불문하고요. 됐나요? 2번. 과거에 어떤 대리권도 없었죠? 과거에 어떤 대리권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126조나 129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요, 대리권이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불문해야 되겠죠? 이때 법정대리 가로 묶어봐. 129조에서 법정대리는 보통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얘기해. 129조, 여기 지금 1번. 대리권,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돼 있잖아요. 이때 법정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얘기해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129조는 뭐예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과거가 있어야 돼요. 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3번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하면 129조고, 소멸한 후에 다시 권한을 넘은 동그라미 126조가 돼. 그러니까 125조가 몇 조가 된다? 아니, 129조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 이렇게.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선이 무과실. 그러면요 3번 4번은 묶어봐. 자, 이 말이에요. 129조는요 딱 두 가지. 여기 129조는 봐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예전에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지금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없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해. 상대방이 대리인 상대방하고 대리권 소매로 표현드리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요. 옛날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없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해. 복대리인한테 계약하도록 해. 딱 두 가지예요. 봐봐. 과거에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랬는데 자기가요 계속 계약을 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129조.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복대리인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 복대리인. 몇 조? 126조. 129조. 그런데 여기에서요 권한을 넘으면 넘으면 몇 조로 간다? 126조. 그래서 여기는 129조죠. 표현들이 129조가 126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죠. 그럼 봐봐 이거예요. 예전에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예전에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오라고 2월 1일 날 대리권을 줬어. 근데 을이요 1억을 빌려다 줬어. 그건 줬으니까 이제 대리권이 이제 없죠. 그랬는데요 이 상대방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병한테 와서 야 갑이 다시 1억을 또 빌려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이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1억 똑같잖아요. 그럼 이것을 129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 이번에는 4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 이렇게 4억. 그럼 어떻게 돼? 4억을 빌려오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은 몇 조고? 129조고 나머지 3억은 몇 조고? 126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의 범위가 똑같으면 몇 조다? 129조. 넘으면 몇 조다? 126조. 이해됐죠 지금? 근데 이 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다? 갑이 있고 병이 있으면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죠? 근데 없어졌는데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또 계약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리권이 이렇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대리인이 누구를 선임해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복대리한테 계약하도록 해. 이것이 바로 몇 조다? 129조. 넘으면 몇 조? 126조.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3번 4번이 그거예요. 4번 봐봐.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하죠. 126조죠. 이것이 권한을 넘어온 다시 몇 조다? 126조. 그 위에 봐봐 3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계속 대리행위를 해. 129조. 권한을 넘으면 몇 조? 126조. 이렇게. 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럼 이제 결론 이제 126조 세 가지 결론을 해요. 자 여기 봐봐요. 결론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요 여기가 125조죠 126조죠 여기가 129조예요. 여기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고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여기에서 잘 봐. 여기요 여기 대리권이 처음부터 있어 없어? 125조는 처음부터 없어요. 126조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죠. 지금은 아니요 126조 지금 현재 있고 129조는요 과거에 있고 지금은 없고 그런 차이가 있죠. 125조는 대리권이 없고 126조는 현재 기본 대리권이 현재 있고 129조는 과거에 있고 지금은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반드시 대리권이 없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이것은 선의무과실. 그래서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무과실이라고 그래. 이 선의무과실을 126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요. 똑같다고 얘기했죠. 아까 내가 정당한 이유나 선의무과실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요 무슨 대리만 돼요? 125조는 임의대리. 임의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복대리. 여기는요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돼요? 법정대리. 여기는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 법정대리가 다 돼. 여기에서 129조에서 법정대리는 주로 누굴 얘기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 126조에서는 법정대리 주로 누굴 얘기한다? 일상가사 대리권.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은 무엇을 얘기하냐? 부부 사이에 의식주에 관한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 이때 판례가요 여기에서 일상가사 대리권 중요한데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해. 그냥 누가 옆에서요, 누군가 둘이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동거하는지 실제로 부부로 사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도 실제로 부부로 살고요. 서로가 뭐 여보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뭐라 한다? 부부로 아는 거잖아요.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이런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우리가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은 인정은 안 돼요. 상속은.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다 인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정이 돼요. 서로가 배우자끼리 서로가 서로한테 정조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뭐죠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뭐가 들어간다? 사실혼 배우자의 의식주에 관한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속에 사실혼 배우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다가 자 대리권 소멸이 됐죠. 대리권 소멸에서 무슨 대리가 되죠? 법정 대리 된다 그랬죠. 이 법정 대리다 뭐는 된다? 일상가사 뭐죠? 아니 126조 126조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 어디 있죠? 맨 밑에 6번 있죠? 박스 오른쪽에 동그라미 126조 6번 있죠? 거기에 누가 포함한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법률상 아니에요. 이런 봐봐. 우리가요, 법률상 배우자만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법률상 배우자만 되는 것이 있어. 어디가 있다? 상속 말고. 법률상 배우자,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가 돼야 돼. 언제 있다? 써, 거기다가. 비교해가지고 어디에 쓴다? 법률상 배우자의 한함 써. 법률상 배우자의 한함. 어디가 있죠? 부동산 실명법 8조 써. 부동산 실명법 8조. 알겠죠? 부부간 명시탁이에요. 부부간 명시탁. 부부간이나 종중이나 종교단체 기억나요? 부부, 종중, 종교단체 간의 명의를 신탁을 할 때는 법률상 배우자가 돼야 돼. 그래서 법령상 제한 회피, 그 다음에 강제편 면탈,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 물권 변동이 유효가 돼요. 그때 부부는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실상 배우자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사실혼 배우자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나온다. 어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가서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126조에서 일상가사 대리권 할 때 이 일상가사에 뭐가 포함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법률상 배우자만 얘기하는 건 어디가 있다? 그것은 어디가 있다? 부동산 실명법에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은 몰라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부동산 실명법이요. 나중에 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아까처럼요, 이렇게 하나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실명법 여기 좀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알죠? 거기다 써. 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야? 224 같아요. 224 맞나? 맞는 것 같아요. 224페이지 한번 펴봐요. 잠깐요. (224) 아니에요? 없어요? 224페이지 없어?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맨 뒤에서 한 다섯 장 정도 앞으로 와봐요. 내가 지금 페이지가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214인가 봐요. 214 맞아요? 214 204. 그럼 204인가 봐요. 204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거기 8조 봐. 8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관한 특례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요, 2번 봐봐. 2번 배우자 명의라고 돼 있죠? 배우자 명의는 뭐다?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하면 혼인한 말이 뭐죠? 법률상 배우자란 말이죠. 혼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자는 무슨 배우자를 얘기한다?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한다. 법률상 배우자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주택임대보호법 앞으로 몇 장 봐봐. 한 서너 장 가봐요. 여기요 196페이지인가요? 196인가? 맞아요? 자,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임차권의 승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상속인이 없다. 사실상 혼인관계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기저기도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다. 194하고 알겠죠? 아까 부동산 실명법하고 됐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 표현대리에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하고 이 세 군데에서 뭐가 문제된다? 사실혼 배우자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요. 자, 이제 표현대리를 보시면 여기요. 그냥 봐. 표현대리는 125조가 있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죠.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알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그러니까 임의대리만 되고 법정대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대리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우리가 사실상 용태 기억나죠? 사실상 용태는 이 사람이 내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죠? 명함이나 명칭 등을 줬죠. 어떤 명칭 등을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수여했죠. 그럼 이것은 뭐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은 뭐다? 선의 무과실. 법정 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26조는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은 뭐다? 반드시요. 위임장이나 또는 대리권 수여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아니더라도 등기를 하라고 맡겼더니 대물변제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그 다음에 월권 대리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되죠? 이때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6조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29조에서는 대리권 소멸후죠? 대리권 소멸후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인 경우는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 이때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데 129조에서 말할 때 법정 대리는 보통 누굴 얘기한다? 친권자나 후견인 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현명이 있어야 된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임장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매도를 했다. 이런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럼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법률행위가요.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든지 교회의 대표자라든가 종중의 대표자라든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죠. 이렇게 무효가 된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무효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